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사영어 첫 시간인데, 자, 우선 이제 뭐 교재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자, 교재는, 이제 신간 이제 준비가 우선 이제 요게 좀 팔려야, 다 팔려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이 나오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홈페이지상에 뭐 한자로 이제 뭐 해양경찰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신간 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하시나, 그 지금 홈페이지상에 이제 게시해 놓은 뭐 해양경찰 새로운 이제 신간 교재를 사용하시나,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대로 이제 이제 분홍색 책 가지고 제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첫 페이지 좀 넘겨가지고, 이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맨 뒤쪽에 회사형의 이제 고득점 전략은 이제 단어 암기와 이제 내용 이해다 라고 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패스해버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돼요. 항상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공부는 자, 어떻게 한다? 방향과 자, 효율, 그리고 이제 뭐 집중과 선택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제가 회사형의 이제 뭐 전략,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자세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볼게요. 저 어제 했던 내용이 이제 좀 연장선상인데, 이제 첫 문단에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죠? 뭐 너 다르고 나 다르다시피 제 개인마다 좀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다르긴 합니다. 자, 마스크 올려주세요. 자, 마스크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자, 획일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공부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죠? 자, 우리 뭐 공부 잘하는 어제 서울대생들, 뭐 스카이대생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자, 그 친구들한테 지금 생판 모르는 경험도 해보지 않은 뭐 항해술이라든가 뭐 해서영어 갖다 줘도 자, 곧잘 잘합니다. 자, 그게 왜일까요? 자, 분명히 이제 그 유전적인 요소, 이제 머리 부분 요거 있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 무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왜 곧잘 잘할까요? 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자, 우리가 이제 뭐 사법고시 이렇게 패스하신 분들 중에 뭐 사법고시 이제 우리 법과목이죠. 자, 법과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대생들이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겁니다. 분명히 유전적인 요소 머리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그렇게 패스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공부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자,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드릴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이제 효율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학습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뭐 효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통 이제 회사영어를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좀 이런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단어를 안 외운다는 친구들. 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뭐 1살, 2살 먹어가면서 하나, 두 개씩 습득하고 인지하는 게 바로 뭘까요? 뭡니까? 바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경험했는데, 뭐 방벽에, 또는 이제 문벽에, 어머니가 뭐 사자 그려진 그림에다가 그 밑에 이제 뭐 단어를 적어놓은 자, 그런 그림들 많이 보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고 인지가 나간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다? 바로 단어 습득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회사영어도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회사영어를 언어라고 하지 않고 뭐 특수한 학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다 괴짜입니다. 괴짜예요. 그래서 자, 회사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회사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습득해야 된다? 당연히 언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뭘 습득해야 된다? 단어를 습득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단어를 필히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영어 배워서 어디다 쓰겠냐?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언젠가 쓰게 돼 있습니다. 학원 인테리어도요. 뭐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다 이거 이제 제가 했습니다. 뭐 TV 설치하고 요거 이제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뭐 이거 다 목수질하고 다 이런 거 있죠. 다 제가 했어요. 다 배워서 했을까요? 안 배웠어요. 저 뭐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아름아름 배웠습니다. 처음에 학원 이제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뭐 다 맡겼죠. 할 줄 모르니까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 기사님 오실 때마다 옆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목수 아저씨 와서 할 때 이제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언젠가 제 인생에 쓸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회사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별개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어 연장선입니다. 그죠? 자, 언어 연장선이고 영어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간 영어를 쓰게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쓰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때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자, 분명히 이제 인생을 위한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밑에 쭉 갈게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자, 회사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되겠다? 단어 암기와 그리고 자, 한글화된 이론에 접근이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회사 영어를 가장 이제 어렵다고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영어 단어도 안 외워져 있고 자, 영어라는 학문도 그냥 나한테 생소하고 그냥 어려운 상태인데 처음부터 영어로 된 그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접하게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내가 단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해는 안 됐는데 그냥 영어 원문 그대로 그냥 내가 처음부터 접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덜컥 겁이 나고 그냥 싫겠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영어를 좀 쉽게 접근한 방법은 처음부터 뭘 해야? 단어를 좀 외워주고 그리고 이제 한글화된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글화된 내용을 내가 외웠던 단어에 기반해서 그거를 조금씩 바꿔주면 그게 좀 쉽다는 겁니다.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회사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쭉 가볼게요.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우선 이제 회사 영어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회사 영어의 구성은 처음에,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됩니다. 자, 옛날에는 자, 항해 우용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거가 이제 뭐 반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뭐가 있겠어요? 자, 영어로 된 이제 기관술도 있었겠죠. 자, 요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실 때 기관술 관련 이제 회사 영어가 있다. 요거는 그냥 과감히 이제 제기시면 안 나오니까 그죠?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회사 영어는 세 부분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 SMCP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SMCP는 우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선 이제 SMCP 항해 운영 이제 국제법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저한테 자, 이론 수업을 좀 배울 겁니다. 자,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어제 뭐 전과목 오리엔테이션 했다시피 반드시 자, 이론에다가 자, 뭘 풀어봐야 된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유형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이제 요 내용만 실컷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저희 이제 자회사인 뭐 고시각에서 나온 자, 기출문제집을 좀 풀어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 기출문제집 풀이할 때는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순서를 뭐 수업 순서를 요게 이제 SMCP 항해 운영 이제 국제법 순서를 좀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두 개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요거 두 관계 자체가 좀 불가분의 관계예요. 요 내용이 요 내용이고 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제 SMCP가 우리가 이제 항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운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문구들을 영어로 바꿔놓은 그런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항해에 필요한 문장이죠. 그죠? 이제 항해에 필요한 문장이고 항해에 필요한 지식 때문에 요거 이제 서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좀 혼용된 수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출문제 풀 때도 제가 이제 SMCP 항해 운용을 모두 마무리하고 나서 그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파트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좀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론서 구성하고 자, 기출문제집 구성이 좀 다른데 제가 이제 그 문제집을 골라서 이제 오늘 배웠던 문제집을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골라서 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제가 이제 해결책 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 우선 SMCP 항해 운영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이론서에 있는 문제도 충분합니다. 이론서에 있는 문제 충분히 좀 풀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요게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SMCP, 다음에 항해 운영 파트를 좀 풀어라. 그리고 이제 국제법 파트를 우리가 이제
이론서를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어라.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좀 효율적으로 정보할 수 있게 항상 저는 좀 서포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론서 페이지로, 자,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회사 영어 구성이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SMCP는요. 자, 스탠다드 마린 커뮤니케이션 프레이스 있습니다. 그죠? 자, 스탠다드 뭡니까? 표준이죠. 표준. 자, 그리고 이제 마린 해상입니다. 그죠? 해상.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통신이죠. 그죠? 나와 이제 의사소통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프레이스는 이제 문구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문자 그대로 뭡니까? 내가 해상에서 사용하는 자, 표준 통신 문구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바다에 나가다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언어가 다른 또 이제 다국적 선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저는 이제 한국인이지만 제가 이제 배 탈 때 여러 친구들 좀 만났으면 필리핀 친구들, 뭐 미얀마 친구들, 그다음에 뭐 영국 친구들, 그다음에 뭐 호주 친구들 여러 친구들 만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봐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다음에 이제 뭐 강원도 이렇게 이제 다 말투가 달라서 그 지역만의 방언이 있죠.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만의 이제 방언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 가면 이제 그 우리 설령 그 이 좁아 터진 이제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들 때가 좀 있어요. 말을. 자, 그런데 같은 영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마다 이제 방언이 있겠죠. 슬랭이란 방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방언들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해상에서 사고가 나는 주된 이유가요. 자, 90%가 바로 이제 인재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인재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재난을 인재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인재가 뭐냐면 뭐 실수도 있겠지만 서로 이제 선박 대 선박 간의 충돌 사고는 보통 자, 의사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가장 많아요.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의사소통을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가 되겠다? SMCP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간다라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지만 않겠죠. 그죠? 내가 어디 간다.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어디 간다. 이렇게 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이렇게 이제 각국마다 존재할 건데 그거를 이렇게 획일화 시켜 놓은 게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어떤 표현이 되겠다? SMCP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힌트를 드렸는데 자, SMCP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를 뭘로 만든 거예요? 자, 표준화 시킨 겁니다. 그죠? 자, 표준화 시켰다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해당되는 표현이 딱 한 개만 존재한다는 표현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죠? 내가 집에 간다는 표현이 자, I go home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바로 그 문장 그대로 좀 외우는 수밖에 없겠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항해 운용 파트는요. 자, 요거는 우선 이제 항해 운용적인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영어 원문부터 들여다보니까 회사 영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단어를 여러분이 좀 필수적으로 외워두고, 그죠? 자, 단어를 좀 외워두고, 그 다음에 자, 한글 이론 있죠? 그죠? 자, 한글 이론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글 이론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영어 원문 있죠? 자, 영어 원문을 자, 이 한글 이론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가운데 매개체가 뭐가 되겠다? 바로 영단어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영어에 나온 문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첫 시간에 조금씩 알려드릴 겁니다. 자, 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법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영어 문법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회사 영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다져나가는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뭐가 되겠다? 단어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가령 이제 제가 뭘 예를 들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좀 만났습니다. 자, 외국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그 문장으로 구사를 해야만 외국인이 내 말을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그냥 떠듬떠듬 단어로만 말을 해도 좀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자, 여러분들이 자, 전체 문장을
전부 다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자, 뭘 보고? 단어를 좀 보고, 자, 띄엄띄엄 그 문장 전체 내용만 좀 어느 정도 알아차리면 어느 정도 해사 영어는 풀린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필수적인 요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단어가 있다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국제법 파트도 있습니다. 자, 국제법 파트도, 자, 우리가 이제 그 항해, 우리가 이제 배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선상에서, 또 이제 그 바다에서, 자, 쓰이는 이제 국제법이 좀 있습니다. 자, 국제법이란 이제 전 세계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한 그런 법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영어로 된 이렇게 이제 원문이 존재합니다. 원문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이 법 자체도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밖에서 또는 놀다가 또는 뭐 실무에서 있다가 또는 이제 뭐 배에서 있다가 또는 이제 뭐 부사관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의경이 있다가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법 자체를 처음 접하신 분들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죠? 내용 자체도 어때요? 법이니까 좀 생소하죠? 그냥 좀 싫습니다. 법 하면 왠지 좀 여러분들 좀 거리감 있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법 싫어서 저도 이과한 사람이에요. 저희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죠? 자, 근데 자, 이 법이 그냥 싫은데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냥 영어로 접근하려니까 어때요? 그냥 거부감이 들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다? 한글화된 이론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운 거에다가 거기에 기반해서 이걸 이제 바꿔주는, 체인지 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 요 영어 원문부터 그냥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정말 시간 오래 걸려요. 내용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한글만 봐도 어려운데, 한글 내용만 봐도 어려운데, 그냥 내가 싫은 영어에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싫은 게 이제 그 2배, 3배, 10배가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회사 영어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단어가 있겠다. 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 단어의 중요성이 어떤 정도냐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수험생 중에, 자, 19년, 자, 1차인지 3차인지 제가 이제 아직도 좀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자, 기억이 좀 안 났는데, 자, 19년 1차 때, 자, 이때 전국적으로 이제 남녀 포함해서 한 80명에서 이제 90명 뽑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엄청 좀 적게 뽑은 거예요. 통상 근데 해양연체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간 뭐 인원 부족으로 좀 늘리려고 뭐 200명씩, 300명씩을 뽑는 건데, 자, 원래는 한 이렇게 뽑았었어요. 근데 이때 뚫고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자,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논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자, 우리 이제 학원 이제 모의고사 보죠. 자,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안 봤지만, 그 입학 모의고사를 좀 봤습니다. 입학 모의고사 봤는데, 그때 이제 영어 그때 이제 봤던 점수가 몇 개였냐면, 영어 점수예요. 어떻습니까? 잘 받았어요? 20개 중에 18개? 근데 마이너스 18개입니다. 반전이 있죠. 근데 이랬던 친구가, 자, 결국에는 이제 회사영어 시험 가가지고 몇 개 틀렸냐면, 1개 틀렸어요. 1개.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자, 영어의 영자가 모르고, 단어도 정말 그 스쿨이라는 우리 학교 있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정말, 약간, 미안해, MSG 살짝 쳤어요. 살짝 MS 쳐가지고, 자, 스쿨이라는 단어도 정말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제 말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뭘 믿었냐? 요거 단어 외우라는 소리를 믿었습니다. 단어 외우라는 소리. 자, 이 단어를, 자, 그 친구가, 자, 그 개인 단어장 있죠? 이렇게 이제 한 장 한 장 넘긴 단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자, 모르는 단어, 자, 직접 다 기재해가지고, 자, 좀 상처였지만, 똥 쌀 때, 오줌 쌀 때, 다음에 잠자기 전에, 그냥 매일 봤어요, 매일. 매일 봤어요, 매일. 그냥 갖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밥 먹으면서 보고. 그랬던 친구가 바로 그냥 한 번에 들었어, 한 번에. 뭐, 재수상소도 아니야. 한 번에 들었어요. 공부를 그냥 처음 한대. 진짜 제 말이 거짓인 것 같으면 제가 직접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분명히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선생님, 저는 이제 영어 처음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학원 과정이 지금 이제 4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때는 이제 3달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친구가 해상을 몇 달 만에 끝냈다? 3달 만에 끝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4달이죠?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해상은 어떻게 구성된다? SMCP, 항해운용, 자, 국제법으로 구성되겠다. 그래서 이제 SMCP와 항해운용은 자, 서로 이제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내용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제 어차피 이제 다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요게 약 자, 50%의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국제법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반대에 이제 5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제자 마음에 따라서 뭐 국제법이 한두 문제 더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한두 문제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자, 서로 이제 같은 비중을 두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다? 바로 단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 단어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단어장 받았나요? 영단어장? 영단어장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자, 아직 안 나왔도 안에. 자, 영단어장 받게 되시면 그거를 매주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주 수업 진행하면서 자, 필수적인 단어들만 정리해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단어장들입니다. 그래. 자, 그 외에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만한 본인이 좀 외워야 되겠다는 단어는 따로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장을 나눠드린 이유는 자, 뭘 보겠다는 얘기야? 자,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매주 월요일 날에 이제 그 주간 평가 볼 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제 기준은요. 자,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가 뭐냐면 저 단어가 이제 150개다. 그 10% 몇 개예요? 15개죠. 그죠? 이제 15개 이제 밖으로 벗어나면 재시험 보고, 또 재시험 보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험 못 보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뭐 항해건, 해상어건, 뭐 국제법이건 뭐건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영단어 외우는 데는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본인 시간과 노력의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제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 시간과 노력 끝까지 투자해서라도 단어를 좀 외워줘야 되겠다. 그래야 해상어가 는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기재한 핍시다. 벌써부터 이제 3시간부터 조이는 분들이 좀 있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강 듣고 오신 분들은요, 이제 영상 오른편에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이제 시험 영단어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지까지 같이 올려뒀으니까 자, 스스로 이제 좀 평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론서 들어가기 전에 자, 간단히 이제 그 문법에 대해서 자, 해상어에서 쓰이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어라는 거를 이제 접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오늘 어디 거쳐가지고 어디 거쳐서 집에 갔어.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딜 갔다? 집에 갔다. 그죠? 자, 나라는 건요. 자, 주어입니다. 그죠? 그 문장이 주인이 되는 문구예요. 그죠? 나라는 게 이제 내가 했던 거죠. 내가 주체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집에 갔다. 자, 요건 이제 뭐가 될까요? 자, 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와 동사만 제대로 찾아도 그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동사가 자, 우리가 자,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요.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엄연한 의미에서 동사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이제 과거 동사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문법 배울 때 요건 좀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현재는 내가 지금 뭐뭐 한다.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저 그리고 이제 과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내가 과거에 뭐뭐 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습관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요거 시제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하나님 이제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유스란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내가 이제 사용하다. 그죠? 자, 이런 동사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과거 동사가 되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뭘 붙이면 된다? 자, 일이나 D를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D를 붙여서 이제 과거 동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use는 자, used가 됐었죠. 자, used가 되면서 자, use 사용한다. 라는 동사에서 의미가 뭘로 바뀝니까? 사용했다, 했었다. 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는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이거는 자, 주로 자, 형용사로 나타납니다. 형용사.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상태라던가 자,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형용사로 자,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하겠다? 자, 과거 분사를 사용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 과거 분사를 만드는 방법도 똑같이 자, id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뭐 규칙 변형, 뭐 불규칙 변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좀 알기에는 자, 뭐만 붙이면 되겠다? D나 id만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자, 과거 분사가 되면 자, 뭐가 된다 그랬죠? 형용사가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카가 뭡니까? 자동차죠. 자,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자, 뭐야? 사용된 자동차야. 그죠? 자, 사용했다라고 다로 끝나는 게 동사야. 맞죠? 뭐뭐 했다라고 끝나는 게 동사인데 뭐뭐 한, 뭐뭐 된. 자, 뭐뭐 니은자로 끝나는 거 있죠? 뭐뭐 된. 그 예쁜. 우리가 예쁜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예쁜이라고 알고 있는 pretty도 자, 뭐의 종류야? 형용사의 종류야.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동사를 이렇게 이제 과거 분사로 변형시켜서 자, 뭘 사용할 수가 있다? 형용사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문장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가장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동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런 used car을 보고 자, 요게 동사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used car는 사용된이죠. 그래서 자, 이 과거 분사 주로 이제 ed가 상태가 붙은 거는요. 자, 주로 자, 피동 또는 이제 수동이라는데 뭐뭐가 된 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뭐뭐가 된. 뭐뭐가 된. 자, 이런 이제 표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완료 형태의 의미도 가집니다. 완료. 자, 완료 형태가 뭐냐면요. 주로 자, have 플러스 이제 pp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완료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사에는 뭐가 있다? 현재 동사와 다음에 이제 과거가 있겠다. 그죠? 자, 현재는 내가 이제 use를 들어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use는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사용한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use는 뭡니까? 과거에 사용했다. 그죠? 내가 뭐 1년 전에. 자, 1년 전에 사용했다. I used the car 1 year ago.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는 1년 전에 내가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완료라는 건 뭐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가 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요.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현재 완료라고 좀 표현합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I have used the car 그다음에 뭐 since 자, 1 year. 자, 여기서 1 year o고 예를 들면 내가 1년 전부터 자, 이 차를 그냥 어떻게 했다? 쭉 사용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 차이가 있냐면 나는 그냥 그 1년 전 어느 시점에 딱 그때만 사용한 거고 자, 이거 이제 완료란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내가 1년 전부터 쭉 사용을 해오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가장 뭐 기초적인 뭐 이런 문법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현재 동사, 과거 동사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는 동사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자, 동사를 변형시켜서 이제 뭘로 만들 수가 있다? 과거 분사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자, 과거 분사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 사용된다? 자, 우리가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겠다. 근데 이제 형용사가 어떤 의미로 해석된다? 피동, 수동의 표현을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자, 완료 형태로 좀 사용되기도 하겠다. 자, 우리가 이제 피동, 수동을 사용된다면 자, 어떤 의미로 해석된다? 뭐뭐가 된. 자,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들었습니까? 자, used car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사용된이죠. 사용된 자동차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뭘 표현하면 뭐 중고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의역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용된 자동차죠. 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동사를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자, 형용사로 사용하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ing 형태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동사에다가 자, 뭐만 붙이면 됩니까? 자, ing 형태만 좀 붙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에다 ing 형태 붙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뭘 표현되냐면 요거는 자, 피동, 수동. 내가 이제 피동 쪽이다, 수동 쪽이다. 내가 수동 쪽 당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수동 쪽이다, 이 반대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능동이 되겠죠. 그죠? 자, 능동이란 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직접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슬리핑 베이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악이는 악인데 어떤 악이야? 자고 있는 악이죠. 그죠? 아기가 자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야. 요거는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고 있는 아기.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능동의 형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현재 진행, 또는 이제 현재 빼고, 그냥 이제 진행의 상태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아기가 자고 있다. 다시 아기가 자고 있다는 표현 뭐 진행으로 이제 바꿔보면, 자, the baby is, 자, sleeping.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진행 형태로 표현될 때는 자, be 플러스 자, ing 형태로 이제 표현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the baby. 자, 아기가 자, 비동사 나왔죠? 자, is. 자, sleeping 어떻게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그죠? 그래서 내용상 보면 똑같은데 the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기가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 알겠죠? 여튼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자,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니까 요거 한 번만 좀 반복을 할게요.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뭘 찾아라?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근데 요 동사를 변형해서 나온 표현도 ed 붙여서 ing 붙여서 이런 나온 표현들이 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찾는 거겠죠. 그죠? 자, 요걸 찾아가면서 자, 현재 과거 뭐 used 다음에 다 use에다가 자, ed를 붙이면 이제 과거 동사 바뀌는데 자, 주로 이제 해사형에서 나온 표현은 주로 이제 뭐가 되겠다? 현재 동사가 주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사형에서 보는 이런 ed 표현은요, 대부분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그냥 ed가 붙은 동사 형태를 봤어요. 그래 이제 뭘로 해석하면 돼? 수동, 피동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뭐가 된 또는 이제 완료가 된 상태로 그렇게 문장을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해사형에서 주로 쓰이는 자, 동사 형태는 현재 동사 상태가 90%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ed를 붙인 거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해상에서. 자, 거의 쓰이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ed가 붙은 표현들은 여러분들 해상에서 뭘로 해석하면 된다? 뭐뭐 상태가 된 또는 자, 완료 형태로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뭐 대부분의 이제 아주 기초적인 뭐 문법 좀 해봤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좀 할만하죠? 그죠? 좀 할만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이론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이번부터 이제 저도 여기 이제 전자칠판을 써서 자,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좀 어색합니다. 항상 이제 판서를 하다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대기 상태에 있다 꺼져버렸나봐요. 오래돼가지고. 잘 보입니까, 뒤에? 자, 보이죠? 그래. 자, 이 상태로 이제 보는 게, 자, 문장 구조 파악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네, 처음 이제 이론서 이제 띄워놓고 좀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잘 될까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금 몇 페이지죠? 3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론서 보시면, 좀 문장 좀 한번 쭉 볼게요. 자, as navigational and safety communication. 여기가 이제 우선 단어 좀 외워놔야겠죠. 제가 이제 단어는 자, 중간중간 이제 좀 불러드릴 겁니다. 자, 해설 좀 해드릴 건데. 자, navigational. 자, 어떤 뜻이에요? 항행입니다. 자, 항행은. 그리고, 자, safety. 자, 안전이죠. 그죠? 자, 안전상이 뭡니까? communication. 자, 통신입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from 같은 거를 자, from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사라는데 자, 보통 이런 것들은 자, 요 앞에 문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어디로부터? ship to shore. 그죠? 자, from에서 to까지 뭡니까? 자, from 다시 자, from부터 이 to란 표현은요. 자,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란 표현입니다. 요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선박에서부터 어디까지? 쇼면 이제 육상이겠죠? 그죠? 자, 육상에까지 자, 뭡니까? 통신은 그죠? 자, 뭐에 관한 통신? 자, 항행과 안전에 관한 통신이죠. 자, 요 통신은 자, 그리고 자, vice vers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서로 반대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서로 반대라는 표현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어디 있어요? 배에서 육상으로. 그 반대면 육상에서 해상이 되겠죠. 선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에요? 자, ship to ship. 선박에서 선박간이죠. 그죠? 선박에서 선박간의 자, 이런 이제 통신은요.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자, on board ship. 자, on board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선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해사 영어가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을 좀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자, 해상에서 선박에서 육상으로. 자, vice versa 무슨 표현입니까? 육상에서 선박으로. 그리고 이제 선박 대 선박 간에. 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그리고 이제 선상 위에서. 그죠? 선상 위에서 결국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야. 요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게 바로 자, 주어가 되겠다. 자, 주어와 동사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우선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요. 끊어버리세요. 전치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나오면 끊어버리고 자, 그 앞에 나오는 자,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 자, 결국에 이제 문장을 좀 단순화시켜보면 통신은 뒤에 다 제껴버리고 그죠? 자, 통신은 자, must be, must b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must라는 건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조동사로서 이제 요 be라는 동사, 자, 비동사죠. 자, 비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사를 이제 보조해주는 동사로 이제 조동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애니까 좀 처음 해볼게요. 자, 방금 여기서 나왔던 자, must가 있죠. 자, must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an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may도 있을 것이고, 이제 shall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조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자, must, 자, can의 이제 과거형은 자, 뭡니까? 자, could가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may의 과거형은 자, might가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shall의 과거형은 자, 이렇게 이제 should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조동사는 앞에서 이제 요
비동사 앞에서 또는 이제 다른 동사 앞에서 이렇게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자, 동사 위치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자, 뭘 찾으면 돼요? 조동사를 찾으면 돼요. 반드시 조동사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문장 좀 쉽게 한번 봐볼게요. 자, 주어는 뭐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주어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나머지, 요거 이제 내비게이션을 항행의라는 표현이에요. 맞죠? 이것도 이제 형용사적인 표현이고, 자, 그리고 이제 safety, 안전한, 자, 안전은 이런 표현입니다. 자, 결국에는, 자, 뭘 꾸며주기 위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꾸며주기 위한 그런 이제 수식어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어는 뭐가 되겠다? 커뮤니케이션 해야겠다. 자, 그러면 문장 단순하게 말아볼게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must be,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뭐가 된다? precise, 정확해야 되고, 자, 그리고, 자, simple, 간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 unambiguous, 자,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선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자,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좀 슬랭도 존재하고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좀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내가 실수를 유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냥 단순히 일을 하면 돼. 일을 하면 돼. 내가 의사소통하면서, 당신하고 내가, 자, 의사소통하면서, 자, 내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프리사이즈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어려운 문구 써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 갔다. 간결하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내가 집에 갔다라고 이제 간결하게, 심플하게 말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자, ambiguous라는 표현이 우리가 자, 애매모호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un이 붙었죠? 그죠? 자, un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애매모호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애매모호하지 않게, 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일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ambiguous라는 단어만 보면, 자, 어떤 표현입니까? 자, 애매모호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앞에, 자, 뭐가 붙었어요? 자, on이 붙었죠? 자, 이렇게 단어 앞에, 자, 이 붙어가지고, 자, 이 반대의 뜻을 만들어주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뭐 접두사로 갔는데, 자, 낫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는데 좀 편할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un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il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il이라는 표현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un도 있고, 자, 적어놨는데, 쏘리. 자, in도 있고, 다음에 im,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일레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레가라는 표현이 뭐 법적인 이런 표현인데 앞에 이제 i를 붙어가지고 자, 일레걸. 자, 우리가 이제 뭐 불법적인 이런 표현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possible 있죠. 자, 우리 영화 보면 우리 미션 임파서블 있을 겁니다. 자, 그 임파서블에 접두사가 뭐가 돼 있어요? possible에 뭐가 붙었어? im이 붙었어가지고 im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가능한, 그죠? 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접두사로서 낫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방금 배웠던 un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il이라는 표현도 이제 붙어가지고 자, 낫의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자, in, 다음에 이제 im까지, 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후에 이제 단어 외우실 때 좀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론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회사 영어에서 이제 주로 출제하는 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로 이제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좀 봐볼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이제 통신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자, precise, simple, unambiguous. 반드시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바로 제가 이제 가로쳤던 이 표현들 안에 다 들어있죠.
맞죠? 자, 그러면 정말 우연찮게도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사지선다형으로 만들기가 정말 쉽겠다, 어렵겠다? 정말 쉽겠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제 괄호 쳐놓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원문을 바라보면요. 제 머릿속에는 이제 유형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던 이유도 첫 번째, 자,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반드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란 이유도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처럼 자, 모든 유형의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근데 문제만 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뭘로 들어와야 돼? 자, 이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이제 원문 보고서라도 이런 게 문제로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그건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내가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이 새끼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겠구나. 이렇게 내겠구나. 이렇게 이제 될 때까지 되게 되면 정말 그건 시험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쭉 가볼게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so as to. 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so as to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떤 표현이다? 뭐뭐 하기 위해. 그죠? 그래서 자, 요것과 같은 표현이 그냥 간단하게 to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밑줄 친 표현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so as to. 점심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음부터는 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